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예, 네. 예. 아유 그 일주일 새에 얼굴이 헬쓱해지셨어요. 아니 정말로. 그리고 저희 어제 또 맞아요. 아주 급하게 전화 연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우리 OBS 보도국에 좀 기자들 요청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내내 우리가 또 특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나갔죠. 예. 그래서 우리 OBS 라디오 측에서 조금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원활하진 성사가 안 왔는데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과 우리 신조 부대변인이 선뜻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네. 전화 연결에 바쁘신 와중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안 어제 계시지만 양소영 부회장님. 양소영 부회장님도 예, 그렇게 해주셨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세 분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어제 그 접하지 못했던 정말 리얼한 얘기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속 시원했다 이런 그 문자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감사드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예. 뭐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라는 질문도 너무 이상하지만 예.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저도 아직 좀 이게 일어난 일이 맞나. 2024년도 뭐 이 후진국도 아니고 세계 뭐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라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만나는 사람마다 좀 비슷한 얘기도 하고요. 믿겨지세요? 두 분은? 아니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 학생운동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영화에 나오는 일 아닌가 싶긴 했습니다.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가 처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황당하다 보니까. 저는 막걸리 한 반병 남은 게 있어서 예, 마시다가 예, 화면 드라마 보는데 자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얼핏 보다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취하신 줄 아셨구나. 예, 아니, 예. 계엄령이 아니라 개헌으로 잘못 본 거예요. 순간. 개헌. 그래서 드디어 뭐 바라시는 대로 보신 거 아니에요? 큰 결심을 했나. 예. 그래서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세 글자길래 예. 보니까 이제 공중파에는 안 나오고 잠시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부러 공중파에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을 벌고 계엄군을 출동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김민주 부대변인의 개인적인 얘기라고. 들어보니까 이제 YTN 나와서 예. YTN으로 봤죠. 그래서 보자마자 OBS를 드셔야죠. 왜? 예? OBS를 보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YTN이 제일 먼저 방송을 했어요. 이게 쭉 보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옷 입고 택시 예. 타고 예. 바로 이제 국회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소집 명령이랄까요? 그 당 차원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 많은 분들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한 거고 예. 국회의원들에게 예.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문자를 뿌렸고요. 네. 예. 대부분의 당직자나 보좌진은 그냥 달려간 겁니다. 술 그렇군요. 먹다가 예. 집에서 자다가 알겠습니다. 예. 그때가 대충 몇 시였어요? 그럼 가셨을 때는? 그때 제가 그 10시 집에서 출발한 게 10시 40분에 출발했었습니다. 예. 현장 상황 그럼 어땠어요? 저희 물론 어제도 제가 도착하니까 한 전해드렸지만. 11시 반 정도인데 제가 예. 가면서 통화를 했더니 후배들 집이 가까웠던 서울에 사는 후배들은 처음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다가 다시 뚫렸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신분증 보여주면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다가 제가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그땐 또 막는 거예요. 그때 막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번 풀어줬다는 게 바로 그 전이었거든요. 예. 한 예. 20분 정도 풀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들어갔고. 예. 그래서 옆에 뒤에 보니까 몇몇 낯익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좀 들어갈 거를 고민해서 예. 이렇게 끌고 가서 그 경찰 그 경비대장에게 예. 풀어라. 이거는 그 계엄령 법에도 국회의원은 터치 못하게 되어 있고요. 국회 그렇죠. 집회 즉 국회 회의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음. 계엄이라는 거는 행정과 사법에 대한 통제권이 있지 그렇죠. 입법에 대한 통제권은 원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예. 계엄을 그 대통령이 내리되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걸 막았던 거잖아요. 예, 즉 그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사법권과 행정권을 한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입법권은 거기에 원래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계엄법에도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 심지어는 비회기에 국회의원이 회의를 소집하게 해야 되는 게
계엄령법에 있어요. 예. 그만큼 철저하게 입법권을 보장하는데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그리고 5.18 그 민주화 그 관련된 12.12 반란 군사 반란에 대한 재판 판례에도 그 당시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의 회의를 방해했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했던 시도에 대해서 국가 내란으로 분명하게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신들이 현역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건 내란이다. 예. 열어라. 네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예. 그 위에 누가 지시한 거냐? 예. 했더니 서울청장이 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경찰청장. 자, 서울청장.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 예. 네네네. 그럼 신조부 대변이 오기 전에 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진행하면서 네네. 궁금한 건 또 여쭤보죠. 네네네. 근데 관련해서는 사실 신조 부대변인에게 저 피해 안 가게 객관적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요거에 대한 하나 말씀드리면 네. 포고령에는 사실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포고령 자체가 예, 그래서 위헌과 위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건 일단 주장이고 예, 요거는 주장이 조금,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근거가 뭐죠? 좀 얘기해 주세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입법권을 저해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정확하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엄령법 위반이기도 하고 예. 헌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국방위가 열릴 텐데 예. 그 육군 참모총장 예. 있잖아요. 예, 예. 구사재판 받아야 되고 박안수. 영창 가야 돼요. 예. 일단은 요 얘기는 저희가 이따 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그리고 몇몇 중진위원들하고도 얘기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투표 행위하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즉 군대가 국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빼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일시적으로 풀어줬던 걸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거와 상관없어요. 담을 넘어갔고 예. 그다음에 체포조가 운영이 됐고 체포조의 흔적인 수갑이 국회 내 경내에서 발견이 됐고 실제적으로 어제 밤늦게 공개된 영상은 국민의힘 당직자가 국민의힘 그 문을 여니까 그 안에서 있던 잠복해 있던 수방사 특임대가 쭈르륵 울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예. 헬기가 국회에 상륙해서 280명의 그 공수여대하고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위법하고 위헌한 거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러면은 저기 신조부 대변인 이제 막 오셨는데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질문 드리면서 어서 약간 좀 오십시오. 숨 좀 고르십시오. 고생 많이 일단 좀 예. 앉으시고 예, 너무 예. 앉으면서 질문을. 그러면 김민주 부대변인 요 예. 질문 좀 제가 계속 드릴게요. 아니 저는 이게 계엄 선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왜 계엄 선포를 하필이면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3일에 했을까?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본회의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들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예. 다들 그렇죠. 서울에서 예.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금요일 날 했으면 결과 달랐을 거다 이런 그죠? 얘기 그러니까 있거든요. 주말에 예. 했으면 거의 이게 제일 정도쯤 안 무서운 됐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뭐 한간에 찌라시는 뭐 그 12월 13일 10시 30분을 풀어보니까 왕이 3개더라. 또 사주? 왕자가 사주.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계엄령을 도대체 왜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날 왜 했고 계엄령의 조건도 안 맞잖아요. 그날 왜 했는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야당이 문제했다고 하면서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는지 너무 미스테리한 게 많잖아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유라도 알면 예. 뭐 그럴 텐데 이유도 없이 총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총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일단 경고성이라고는 하니까 요거 관련해서 아니죠. 이게 총칼로 무장하고 군인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협박한 거예요. 네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관련해서 그럼 신조 부대변인 아니, 신조 부대는 인사부터 나눠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아, 네. 제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 파업이어서 네. 좀 일찍 나온다고 나왔는데 네. 아유, 예, 저희가 열차가 이해하십니다. 안 와서, 청취자분들도 네, 이해하실 네. 거고요. 저희도 그리고 관련 소식 예. 들어서 네, 알고 정말 있습니다. 송구하게 아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작스러운 전화 연결 해주셔서 그 네. 긴박한 상황에서 네, 현장에서 네. 정말 예. 감사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신조 부대변인 오셨으니까 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그 당론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어제 비공개 열린 의원총회에서 네. 뭐 표결은 따로 없었고 의원들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배경 좀 얘기를 알려주세요. 근데 뭐 당론으로는 정했지만 과연 이탈표를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일단 저희가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8시에 했는데 그 최고위에서 이제 당대표께서 요구하셨던 게 내각의 총사퇴, 그 국방장관 해임, 그렇죠. 그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의장을 뭐 박차고 나가려고 하시니까 한동훈 대표가 앉으세요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 정도로 이제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이견이 그 노출이 됐었다가 예. 의원총회를 하고 어제 2시에 이제 대통령실과 총리와 이렇게 만나고 하시고 또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예.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를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랬대요? 뭐 대통령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로는 뭐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그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했는데 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솔직히 대통령이란 분이 계엄령이라는 그 초유의 헌법적 그 권한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들고 예.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밤늦게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 밤늦게 열어서 당론으로는 뭐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정했지만 예. 글쎄요 과연 당론대로 갈까요? 지금 상황에서. 예. 이 당론을 한동훈 대표도 그 거기 현장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는 모두 발언 정도만 하고 예. 어제 밤을 새셨기 때문에 먼저 의원총회장에서 나오셨고 예. 그 먼저 나오셨어요. 네, 탄핵 반대에 대한 그 당론은 근데 한동훈 대표도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부대변인님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도 상의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동의했다라고 하고 또 다른 보도에는 한동훈 대표가 스크럼을 짜서 가자 이렇게 그 직접 워딩으로도 보도가 됐거든요. 스크럼을 짜서 가자고까지 하신 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안 계시는 거리 상태이면은 더 그 국가가 혼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 좀 염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예.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시면서 구국의 의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대통령도 구국의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만남이 이게 나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 가지 안건이 있었잖아요. 내각 총사퇴는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김영현 장관도 본인이 사의를 표했고 근데 세 번째 그 이제 탈당. 대통령 요거에 대해서 사실 양쪽의 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당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당에도 상의 안 하고 본인이 혼자 하셨거든요. 그것도 예. 위헌적이고 네. 위법적인 상황을 동원해서 예. 그러한 선포를 하신 분을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이거는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를 할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제명, 출당을 시켜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은 분명히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사수하려는 정당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군인들을 동원한 그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을 했는데 예. 그것을 그냥 눈 감고 간다, 안고 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 대통령께 탈당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제명 출당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행자이자 청취자 입장에서 듣는데 신조 부대변인님 말씀과 이 당론으로는 또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그 무게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이나 그 또 한동훈 대표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주었던 리더십, 예. 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공헌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시는 뭐 김정혁 최고위원이나 몇 분의 양심적인 국민의힘 인사들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 70% 그러니까 80%가 영남 쪽에.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당은 개선이 될까 과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정 질서가 파괴됐는데 이재명한테 대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탄핵시키면 안 된다. 당량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직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 공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당인데 사당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좀 거죠. 정리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영남 쪽에 많이 포진돼 있으니 지역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맞죠.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행동하지 안 하는 않는다. 거죠.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지금 친윤 의원들이 예. 이 패족이 되기 싫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친박 세력이 사실상 패족이 돼가지고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졌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친윤, 그러니까 진짜 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라면 오히려 대통령께 탈당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대통령도 지금 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탈당해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전국을 풀어 나가야지 예. 활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친박 세력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될까 하는 네. 이런 개인적인 네. 것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 더 이어가서 지금 야당 전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은 보고. 네, 보고가 보고가 됐죠. 됐죠. 보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 이탈표가 쉽지 그거를 지키지 마지노선을 모른다. 어떻게 모른다. 결론은 모른다. 알 수 없다. 예. 근데 실제로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 전날에 그 계엄 해제하는데 표결을 참석했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김건희 특검법 때도 4명이 또 네 됐고 표가 나왔죠. 그리고 최소 개혁신당 4명이죠. 그죠 최소 4명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이 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탄핵에 찬성을 손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플러스 이제 하나가 남는데 충분히 가능한 건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 개혁 신당까지 192고 그 국민의힘이 8분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저는 그때까지 아직 시간이 저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72시간 내인데 토요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아, 예. 내일이 아니라 예, 예. 토요일까지 충분히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 헌정질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투표 임해 주십사 좀 어. 간곡히 예. 국민의힘 의원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 어제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6일날 이 표결을 해야 돼서 재판에 참석 못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7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토요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 어제 72시간까지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김민주 부대변인이 저희와 전화 통화했을 때는 마지막 이번 주까지 최후 그 통첩을 하고 안 되면 탄핵이다라고 해서 저는 입장이 바뀐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시기상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비슷합니다. 아. 네. 예, 예. 맞아. 어제는 하야를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기다리려고 하셨죠. 48시간 정도 기다리겠다라고 아. 했던 거고요. 예. 48시간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제 보고를 한 거고 예. 72시간 내에 그 탄핵 표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좀 했던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시점은 거예요. 비슷하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3부를 좀 마무리하고 저희가 4부에 조금 더 궁금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있었냐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0999 문자함 열려 있고요. 너튜브 댓글창도 함께 열어놓고 있습니다.